자, 206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제도 보겠습니다. 그 양가로 1번에 손해배상 책임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가 기업공개에서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기업공개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야 되죠. 그죠?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에서는 기업공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고용인 했죠.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누가 그 행위를 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행위를 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럴 때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인이 잘못했죠. 기업공개사 행위를 한 거로 본다. 이러니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하지만은 표현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 하세요.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여기는 이 말을 제가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지 했지만은 그는 의미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방금 뭐 했냐면은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건 기업공개사 등이라는 의미로 보세요. 그럼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오늘 계약 체결한 날 계약금 가지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하겠어요. 그럼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그는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죠.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즘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죠. 옛날에 소매치기 참 많았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버스가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버스도 있고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 좀 나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누가 그 돈 보따리를 들고 오더랍니다. 돈이 보따리를 이어가지고 보따리를 묶었는데 안에 보면 삐죽삐죽 나오고 그 바깥으로도 돈이 쭉 나오고 이랬대요. 이거를 버스에서 서가지고 있는데 서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사 아저씨 바로 뒤에 서가지고 손잡이에 이걸 묶더라네요. 묶어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잠이 죽겠는데 혹시 내가 자면은 가면서 운전하면서 한 번씩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딴짓하고 이러더래요. 그거 소매치기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죠. 소매치기 당할 리가 없죠. 그죠? 우리 큰 고모님이 옛날에 소매치기를 한번 당했대요. 목걸이를 가는데 젊은 애가 얻으면은 목걸이를 탁 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 뛰어면서 혹시 가짜면은 줄 알고 야야 그 가짜다 야야 가짜다고 한참 뛰어가니까 늙은 할머니가 뒤에서 야야 가짜다고 뛰어노니까 그거 소매치기 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골라줄 수는 없죠. 아무거나 하나 툭 던져주는데 목걸이에 던졌는데 고모가 차고 있는 목걸이보다 금이 훨씬 많은 걸 툭 던져줘 가더라.
하여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은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여기서는 요거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법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업공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 놔두고 딴 데 가가지고 중개행위를 할 리는 없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무등록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15년, 17, 8년 전쯤 됐어요. 울산에서 제가 한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수업 마치고 거기에 학원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그 일부러 나고 학원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누가 6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자격증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상대 출신이에요. 제가 저 오시는 분 상담을 하면은 무조건 100%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게 훨씬 그런 거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2달 과정을 하는데 일단 보통 한 1년 정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직에서 시험이 쉽습니까? 운전면허가 시험이 쉽습니까?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 당연히 그 제가 뭐랬냐면은 운전면허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이제 고려했어요. 고려하고 그 60점 받으면 합격을 한다. 과락 40점 없이 이러니까 아니 40점 없이 과락 60점만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무슨 1년 동안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도 하는 말이 왼손으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자격증이 없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누가 우찌우찌 해라는 거 중개를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는 목돈이 들어왔더래요. 와 이거 재밌네 괜찮네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없이 1년 동안을 중개업을 했답니다. 한 7억을 벌었대요. 자격증이 없이 1년 동안 7억을 벌었다. 말이 7억이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죠? 근데 그래 벌면은 자격증 없이 하면은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때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 사람이 통한 기업공개사가 이 사람 때문에 한 1년 동안 도장값으로 한 1억 원을 벌었대요. 돈은 이 사람밖에 안 벌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7억 원이 날라갔답니다. 아마 뭐 교도소에 들어갈 일을 뭐 저질렀든지 돈으로 띄웠다 이 말이죠. 그건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주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무등록자로서 돈을 벌었죠. 그죠? 만약에 무등록자 없었으면 그 돈은 누가 벌었겠습니까? 기업공개사 벌었겠죠. 그러면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무등록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애야지 기업공개사 벌겠죠. 그래서 무등록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무등록자하고 친하게 지내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그래서 무등록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데 자 보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정 설정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정 설정하는 시기는 이미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하는 절차를 보셔야 되는데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랬죠. 그죠?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개업 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간다. 사진 요거는 등록증에 붙여서 내줄 거고 실무 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되고 원래는 자격증 4번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자격은 시도의사 소관이니까 시도의사에 확인하면 되죠. 자격증 4번이 안 들어가요. 물론 실무 교육 받은 확인서도 원칙적으로는 첨부되는 서류지만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은 등록관청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안 들어가죠.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합니다. 등록증 나왔다고 찾아가세요 이거예요. 공무원이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날짜가 7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한다. 순서가 이래 되겠죠. 그럼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해라 이래 됐어요. 그럼 어차피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서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류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은 일정 서류를 내고 일정 서류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먼저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보정 설정 우리 보정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이래 보세요. 나중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죠. 차 넘버도 있어야 되고 차대 번호도 있어야 되죠. 우리 보정도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보정 설정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등록 번호가 없죠. 그죠? 보정 설정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보정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보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법인도 등록했죠. 분사무소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분사무소는 등록한다고 표현 안 하고 설치 신고한다 이랍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받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등록증 2장 되죠.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 확인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분사무소는 등록 안 했죠. 등록 번호가 없죠.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뭘 가지고 보정을 설정하느냐면은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등록했고 등록번호가 있죠. 보정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보정 설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를 같이 내는 게 원칙이다. 보정 설정 서류만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같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죠.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지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보정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됐어요. 이거는 개념을 안 잡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고 돼 있죠. 근데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라. 아니,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해놓고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저 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데 주로 한 번도 틀리게 안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모르냐 이 말이에요. 등록증을 교부받는 거하고 업무 개시하는 거하고는 같은 식입니다. 제가 한 줄로 적었기 때문에 업무 개시를 뒤쪽으로 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 개시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보증 설정은 누가 합니까? 개업공개사 보증 설정하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가 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해주죠. 등록관청은 자기가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해라. 똑같은 시기지만 자기 입장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보증 설정을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보증 설정해라. 그러면 안 돼요. 법에 나온 그대로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자, 요래 있는데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요래 되죠.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공탁이란 것은 현금이나 국공채를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택시하고 관련된 거로 설명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 택시가 있고 회사 택시가 있죠. 법인 택시가 있죠.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 어느 게 사고율이 더 높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회사 택시가 사고율이 조금 높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난폭 운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 택시가 사고율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회사 택시는 일정 시간 근무하면은 교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 택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사흘하고 하루 쉬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틀하고 하루 쉰다고 해서 이틀 48시간 계속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자고 그러진 않아죠.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손님 많을 때는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손님 없을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또 저녁에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지하철이나 끊어지고 난 뒤에 좀 일로 하고 나머지 좀 쉬면 되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개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급히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옆집 아줌마가 차 사달라 수 사달라 이럴 때 마누라 몰래 돈이 좀 필요하다 그죠? 그럼 때로는 밤샘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다 그죠? 근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사실은 사고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사고율이 더 높다는 말은 보험회사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죠? 그러면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낸다는 말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받았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개인 택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보험에 가입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조합이 있죠. 그죠? 조합에 택시가 많아요. 보험료 낼 거를 안 내고 조합에 내가지고 스스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적립했다가 돈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 그 돈 가지고 물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공제라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에 하면 되고 공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제사업을 공인중개사 협회뿐만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개인택시조합도 공제사업을 하죠. 농협은행에 가서도 공제사업을 하죠. 그런 데서는 안 돼요. 만약 개인택시조합에 가가지고 이거 중개하는데 공제 가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개인택시 하면서 중개할 겁니까? 이러겠죠. 그죠? 하여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공제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없고 보증보험이나 공제 일반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 가입하겠죠. 그죠? 지금 가입하면은 어디에 가입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래요. 자, 그런데 보증보험료보다 공제료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금 쌉니다. 조금 싸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나오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보증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1억 원이에요. 법인은 2억 원입니다. 그럼 1억 원인데 보증보험료나 공제료는 1년에 20만 원 약간 안 돼요. 여러분이 1억 원을 현금으로 넣어 놓겠습니까? 1년에 20만 원 내겠습니까? 1년에 20만 원 내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공제가 약간 쌉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증기관에서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1년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1억 원 물어준다.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다 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망하지 않는 게 개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를 보증보험료나 공제료를 내면서 대신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개업공개사 못 물어주면은 어린이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대신 물어주고 대신에 개업공개사에 당신 때문에 물어주니까 내놔라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럼 보증보험은 우리 중개업 말고 우리나라 전 보증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특혜가 없어요. 100%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공제에서는 물론 구상권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고의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겠다. 자, 또 하나가 나중에 지도감독 하는데 우리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고 기업공개사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는 등록관청이 주로 지도감독을 해요. 그런데 등록관청만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회에게 도움을 달라 할 수도 없고 협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할 때 꼭 협회에서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여기에 공제에 가입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협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건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을 알겠죠.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문자를 쭉 보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건으로 지도 감독하러 놓으니까 대비하십시오. 대비는 못하면 어쩌게 되겠습니까? 못하고 가버리면 되죠. 그러면 누가 지도 감독하러 왔어요. 틀림없이 내가 온다는 거 알 건데 문을 닫아놨다. 내가 이 사람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공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무소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돼요. 어쭈구리 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요. 3개월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휴업할 때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하고 휴업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미리 연락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된 서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는 거래계약서 서식을 씁니다. 확인설명서는 법정된 서식이 있어요. 그게 법정된 서식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면은 귀찮다 그죠? 물론 요즘은 전부 다 전자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제에 가입하라고 하고 쭉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서류가 많이 모아진 데 있어요. 한 요 정도 두께로
그게 뭐냐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예요. 섭자지로 돼가지고 굉장히 얇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 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하면서 한 권씩 줍니다. 한 권씩 주는데 안에 양이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래계약 굉장히 많이 이룰 것 같다. 하나가 모자란다, 그죠? 그러면은 윙크하면 하면서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줍니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이나 공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은 어디에 가입하겠습니까? 공제에 가입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제에 가입하려고 공제협회에서는 막 광고를 하고 그래요. 거기서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광고하는 것보다 제가 수업할 때 의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광고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렇겠죠, 그죠? 제가 10수년 동안 수업할 때마다 이래 하는데 협회에서는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식은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나쁜 놈은. 하여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된다.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자, 그게 208페이지의 업무 보증. 자, 요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의 보증 설정 금액.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로 해야 되고,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즉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는 1억 원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마라 그랬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 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나와요. 요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직 보지 마라 그랬지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게 두 번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랬죠, 그죠? 대신에 읽고만 넘어갑시다 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요거는 다음에 봅시다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농업협동조합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다시요.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죠. 2억 원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분사무소가 3개 있는 법인은 그 법인 전체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절대 3억 아니죠. 그죠? 2억하고 1억, 1억 5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 전부 다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1억 원 이상이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요거는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때 협동조합 나왔죠. 그 협동조합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요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죠, 그죠? 1,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을 했을 때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자, 법인의 등록 요건 했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상법상 회사도 법인입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이에요. 예,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보증 설정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차피 자기가 물어줘야 돼요. 어차피 자기가 물어줘야 되죠. 보증기관에서 물어줬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한다 물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2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냈어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다. 보증보험료 공제료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을 1년 가입했어요.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낸 거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크죠? 금액이 작죠? 어느 게 좋습니까? 작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개사, 기업공개사, 중개는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왜 1,000만 원 이상인지 요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저 앞에서 우리 중개업 용어 정의했죠. 중개업 용어 정의 해볼 테니까 맞는가 한번 보세요. 자, 중개업이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대표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방금 뭐냐면은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이라는 말을 붙인 것밖에 안 돼요. 중개할 때 문제의 핵심은 뭐를 봐야 된다?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거 안 나오면 중개업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그죠? 자, 요거 이전에 잠시 지방방송할게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마 들리기로 좀 헷갈리게 들리신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죠. 7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7일로 잘못 들으신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10일이죠. 원칙 그대로. 대신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러면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데 이 중개할 때 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는다 할 때 이 다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중개라는 개념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법에서,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의뢰를 받고 할 때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조합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조합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우리 법의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오로지 농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등기되는 권리는 다 들어가죠. 등기되는 권리는 다 들어간다. 대신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지만은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조합원에 한해서 한다 하면은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것도 다른 거는 못하고 오로지 농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빈도가 또 떨어지죠. 또 매매교환 임대차만 할 수 있다. 빈도가 또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중개업하는 빈도가 많다는 말입니까?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별로 없다. 사고가 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말.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이상, 나머지 전부 다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자, 보증 설정 시기 교재 방금 했죠.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했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는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보증 설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자, 개업공개사가 보증기간에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보증을 설정한다 하는 말은 보증보험료나 공제료 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서 주겠죠. 정서를 준다. 그럼 이 정서 가지고 기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신고하느냐면은 정서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정서사본을, 정서가 3개가 있겠죠. 종류가 보증보험정서, 공제정서, 공탁정서. 그 현대로 사본을 제출한다. 그럼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한 거 확인했죠. 확인하면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순서가 이래 되겠죠. 그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하고 7일 이내 통지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문서로 통지해라 이래 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록증 나왔다고 찾아가세요. 문서로 통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뭐 통지한다는 말은 보증 설정해 가지고 오세요. 보증 설정해 가지고 오세요 하는 말은 뭐를 보내줘야 됩니까? 보증 설정하려면 아까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문자로 등록번호 보내주겠죠. 그죠? 그럼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관에 가고 보증 설정하러 왔습니다.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당연히 등록번호 불러주세요. 그러겠죠. 휴대폰 내세요. 그런데 등록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별로 안 크죠. 그럼 글자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조금 밀었다가 나이가 좀 드신 분도 밀었다가 당겼다가 안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안 되겠다 타치해가지고 글자 좀 키우자 타치를 탁 하려니까 휴대폰 꺼집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재밌습니까? 아니면은 귀찮습니까? 귀찮다 그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놔두시고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등록관청에 직접 보증기관에서 보증 설정하려는데 등록번호 불러주세요. 이럽니다. 등록번호 불러줬다. 등록기관에서 바로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주로 이래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했다면은 이럴 때는 기업공개사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증에서 문제가 나오면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보증의 변경입니다. 자, 보증의 변경.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210페이지 제류의 1번 보증의 변경. 자, 기업공개에서는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럼 보증의 변경 제가 방금 읽은 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할게요. 자, 처음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자, 아까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똑같다 그랬죠. 책임보험은 보통인 경우는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죠. 그죠? 자, 1년 단위로 가입했다. 그러면 3월 5일부터 다음에 3월 4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했어요. 언제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오늘이 책임보험 만기입니다. 언제까지? 그건 이런 것들은 만기라는 말은 오늘 24시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까? 오늘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은 만료되고 즉시 만료되고 지체 없이 이러면 안 되죠. 즉시든 지체 없이든 사후죠. 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24시까지다 그러면은 23시에 책임보험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문제는 23시에 보험회사가 문을 연다 안 연다? 안 열죠.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오늘까지 하면 되죠. 어제 해도 되죠. 오늘까지만 하면 되죠. 이 마찬가지예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공탁은 목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회수하기 전까지는 보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주로 1년치로 가입합니다. 그럼 만기가 있죠. 그죠?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가입할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그리고 보증 설정한 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기간 중의 변경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여기서까지 가입을 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을 여기서 요까지 가입했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 하다가 나가지고 다른 무슨 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사무실에 가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신문을 하나 올해가 주더라고요. 이 뭔데 하면서 또 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가래요. 그때가 시험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이래가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 어렵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억지로 가래요. 근데 그 학원을 간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학교 출신이 그 학원에 가면 10% 할인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 학원의 선택 기준이 오로지 수강료입니다. 학원 선택하는 기준은 수강료가 아니죠, 그죠? 합격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지 수강료가 사다 비싸다 이거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1년 더 하면 훨씬 비싸죠. 수강료뿐만 아니고 1년 동안 쓰는 돈만 해도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2년 만에 합격해도 다행입니다. 몇 년 동안 갑니다. 그죠? 수강료가 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나중에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진짜 공부해라고 했는가 이래 생각했어요. 열심히 학원에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거 꼬라이 보기 싫다며. 이제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쩌저 이야기하다 어떻게 전화를 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 말은 다음에 할 때 저한테 가입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마침 그때 다른 전화가 들었어요.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야속한 거 아니죠. 내 보험 영업한다. 내가 알겠다 하면은 이야기는 다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 와이프가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가서 술도 마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와이프하고 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더만은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만 잔잔합시다. 탕비실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오면 제가 주인이니까 제가 차릴 기회가 줘야 되는데 탕비실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만은 가고 커피를 한 잔 가져와요. 잔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자동차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다. 어제 전화 와가지고 내가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해준다 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끝나고 난 뒤에 해준다 했어요. 지금 해달라요. 지금 다른 데 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에 다른 데 가입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번 가입한 거죠. 이런 것들은 2번 가입한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 보험금이 2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 협의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해약해가지고 환급받으면 되죠. 그죠? 자, 문제는 새로 가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해약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개입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해약을 안 했죠. 해약을 하고 가입하면 안 되죠. 그죠? 새로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해약 안 했죠. 아직 보증의 효력이 있죠. 그 말을 우리 법에서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럴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은, 선긋기예요. 선긋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선긋기가, 우리 건축법 공부하면은,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받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혹시 그 12월 달 공부하신 분, 건축법에서 공작물 설치할 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공작법이란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작물이 건축물에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안 그래도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허가까지 받으면 서로서 못 삽니다. 예, 건축법에서 공작물은 전부 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할 때 제가 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제가 대구는 잘 몰라가지고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굉장히 넓죠, 그죠? 요만한 담장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요만한 담장이 끝도 없다. 요만하다는 말은 2m, 3m. 제가 요만하다가 누가 3m 이랬는데 이게 3m면은 제 키가 2m 얼마 되겠죠? 그럼 2m, 여기 2m이죠. 그래서 2m를 초과하는 옹벽이나 담장 설치하면은 요거 신고가 돼요. 자, 우리나라 국기가 뭡니까? 태극기 말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 우리나라 국기가 옛날에는 태권도였죠. 지금은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애들이 조금만 크면 태권도 도장을 보내죠. 그런데 요새는 태권도 도장하면은 말아먹습니다.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국기는 이겁니다. 뭐예요? 고스톱이에요. 자, 고스톱을 치는데 누가 사광 들었어요. 사광 들었다 그러면은 5강 하면 점수가 많죠. 그러면 처음부터 광자리 묶겠죠, 그죠? 광자리 묶는다 그러면은 원래 사광 하면은 사광 들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사광 해가지고 5강으로 점수를 내려면은 자칫 잘못하면 서리고의 피박이에요. 왜냐면 광자리 모으면은 광자리가 3개를 나야 3점 나죠, 그죠? 그거 할 때는 필수적으로 비강이 딱 들어옵니다. 점수가 안 나요. 그럼 앞 사람이 광자리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리고 피박이에요. 그러니까 4강 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법에서 4강 들면 팔아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4광 팔고 나와 있다는 거야.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8m 초과는 고가 수조 나와 있죠, 그죠? 6m 초과는 철탑 이런 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4m 초과는 고가 수조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요래하는 게 성격기다. 제가 표현할 때 이래요. 그럼 아까 요거 이야기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질문을 제가 2개를 해볼 이거 보시지 말고 두 개를 해볼 테니까 1번, 2번 어느 게 맞는가 보세요. 자, 개업공개사 보증보험이나 공제위반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2번,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 보증을 다시 설정하려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1번,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2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1번도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틀리게 나오면은 틀리게 나온 거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서 풀면 안 돼요. 의미는 알았죠, 그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냐면은 앞에 만료가 나와야 만료가 나온다는. 문제가 나오면 보증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책임보험이 오늘 만기인데 15일 이내에 다시 책임보험 가입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는 만료라는 말이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옵니다. 만료라는 말이 안 나오고 뒤에 만료가 나오면 안 된다. 문제를 풀 때는 만료라는 말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자, 1번 볼게요. 개업공개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설명하는 게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지 요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를 하는데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죠, 그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 작성해야 돼요. 개업공개사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교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교부하는 서류가
교부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합니다. 이거 교부하면서 보증설정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래계약 체결됐어요. 거래계약 체결됐다. 보수를 지급하죠. 그죠? 그러면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 받은 사람은 원래 뭐 내줘야 됩니까? A가 B가 갑에게 보수 지급하죠. 보수 받았죠. 그죠? 돈 받았다. 원래 돈 받으면은 뭐 내줘야 돼요? 영수증 내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참 웃기는 사람 참 많아요. 돈 받으면 뭐 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잔돈 내줘야 된다. 영수증 내줘야 된다. 영수증. 이 영수증은 옛날에는 교부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법에서 영수증 교부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여튼 영수증 교부, 우리 법에서는 영수증 교부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부를 해야 돼요. 우리 법 말고 다른 법에서 교부를 해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증 공직에서 교부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영수증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추자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영수증 교부를 안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류 4번을 교부하는데 이 보증설정서류 4번을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설명하면서 교부해야 된다. 뭐를 설명하느냐? 처음에 보장 금액, 보장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우리 법에서는 보증기간이라고 안 돼 있고 풀어가지고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공탁기간, 한마디로 보증기간이죠. 그리고 그 소재지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면서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안 했지만 이거 설명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또 보증설정 안 하고 종교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증보험금 청구. 자, 보증보험금 청구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A 보정에 가입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B 보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요 시점에 거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요 시점에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거래계약으로 요 시점에 손해가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물어주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되어 있는 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되어 있는 B 기간에 청구합니까? 요거는 중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입한 보증기간. 그럼 중개인은 한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계약 체결됐을 때 가입되어 있는 기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자, 이러면 맞는데 공탁은 돈 찾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1억 원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기업공개사 사망을 했습니다. 또는 법인 해산하거나 폐업을 했다. 사망하거나 폐업을 했다는 말은 중개업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1억 원 넣어놓은 거 찾아가겠습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찾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시점에 거래계약이 체결됐어요. 요 시점에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요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공탁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죠? 근데 돈을 찾아가면은 돈 내줄 게 없죠. 우리 보증은 기업공개사가 가입하지만 기업공개사를 위한 보증입니까? 의뢰인을 위한 보증입니까? 의뢰인을 위한 보증이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공탁을 했다. 기업공개사 사망하거나 폐업하면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공탁금 회수를 못하도록 됐어요. 자, 이것도 지문에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공탁한 공탁금은 기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폐업일로부터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12월 달에 공부하신 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건축법에서 대수선하는 거 들어봤죠? 대수선할 때 보나 뭐 지붕이나 기둥 몇 개 이상 해체 수선하는 거 대수선이에요. 3개입니다. 왜 3개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수선 몇 자요? 3개입니다. 공탁금 3자죠.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요거 5년이라고도 넣은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재에 그 보증보험금 청구하기 전에 봐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탁은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 일단 기업공개사가 물어줘야 되죠. 잘못했으면은, 자,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자,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는 아까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기업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로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1억 원 보증 설정했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 의뢰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때문에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는데 내가 보증 설정한 거는 1억 원밖에 설정은 안 했다. 그래서 2천만 원 끔사 10분 요랑하고 1억 원만 받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뢰인이라면은 1억 원만 주세요 하겠습니까? 손해난 거 1억 2천만 원 다 달라 하겠습니까? 다 달라 그러겠죠.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액은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런 거 안 할 말로 2천만 원 끔사 10분 요랑하고 1억 원만 받아라 하면은 2천만 원 끔사 10분 어째 됩니까? 아구지 터지서 죽습니다. 어린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원래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공개사 안 물어주면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자, 그 이에 211회 제류에, 자, 이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하고 일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기업공개사 물어주면 끝납니다. 안 물어주면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죠? 그럼 보증기관에서 물어주죠.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A가 보증기관에 청구했고 보증기관에서 물어줬어요. 물어주고 난 뒤에 보증기관에서는 기업공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기업공개사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물어주고 내한테 달라 하느냐? 너는 못 주겠다. 그럼 보증기관만 손해가 나죠.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물어주려고 그러면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거로서 그 박스 안에 기억에 중개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가 들어왔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게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물어줍니다. 물어주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합의서가 들어가면은 지금은 보증기관에서 물어주죠. 나중에 기업공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죠. 궁극적으로는 누구 호주문에서 돈이 나옵니까? 기업공개사 호주문에 돈이 나온다는 말은 기업공개사는 쉽게 합의서에 도장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 안 찍어줍니다. 그럼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는 게 안 나왔죠. 정 안 되면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요례인데,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한마디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건 틀리게 안 나옵니다. 판결문하고 효력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간다. 여기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아까 보증설정서류 사본 받았죠, 그죠? 이거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증설정서류 사본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요거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거만 보세요. 만약에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손해배상 청구할 때 첨부해야 된다라면은 이거
잃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신주다시 모지듯이 모셔놓고 있겠죠. 그래서 보증 설정 서류가 보증기관에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말고는 틀리게 나올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의 손해배상 책임 이건 했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준 건 아니다 했고,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증의 유지 박스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여야 한다. 요거 15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일단 개념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똑같다 그랬죠.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다른 거 두 개가 뭐냐면은 3월 5일부터 다음에 3월 4일까지 보험에 가입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물어준다. 물어주고 난 뒤에 보험가입자에게 당신 때문에 물어주니까 내놔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우리 쪽에서는 합니다. 여기서 물어주고 나면은 갑에게 당신 때문에 물어주니까 내놔라. 이거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다르냐면은 자, 3월 5일 날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5월 4일 날 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했는데 3월 5일 날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조금 있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물어줍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보증에서는 안 물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증기관에서 한번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보증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행보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보증은 우리가 잘 안 듣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자동차 책임보험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보증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아까 며칠 이내 15일 이내 요 15일이라는 숫자가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틀린 숫자로 주로 15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야 된다.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하면 15일 이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1억은 공탁했는데 3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러면 1억은 안 되죠. 1억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다가 15일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5일. 또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게 보증기관에서 물어줬을 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는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개념만 잡읍시다. 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가 공탁했다. 최소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1억 원 이상 해야 되죠. 자, 1억은 공탁을 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면은 1억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얼마를 더 보존해 줘야 됩니까? 3천만 원 이어져야 됩니까? 7천만 원을 이어줘야 됩니까? 1억을 넣어줘야 됩니까? 부족분을 보존해야 되죠. 그럼 3천만 원 넣어줘야 된다? 7천만 원 넣어줘야 된다? 부족분 보존한다 그랬죠. 그럼 얼마를 넣어줘야 돼요? 답은 부족분이에요. 부족분이니까 얼마 넣어줘야 된다? 부족분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은 좀 빠릅니다. 얼마 넣어줘야 됩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답은 부족분이에요. 얼마 넣어줘야 됩니까? 또 3천만 원. 답은 부족분이에요. 얼마 넣어줘야 됩니까? 또 3천만 원. 답은 부족분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탁을 하면은 이자는 작습니다. 이자는 발생을 해요.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1억 원 공탁이하고 오랫동안 있었다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3천만 원 물어줬다. 1억 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3천만 원 넣어줘야 됩니까? 2,900만 넣어주면 됩니까?
2,900만 원. 그러니까 출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아니죠. 손해배상액을 보존해야 된다 아니죠. 부족하게 되면 1억 원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그건 1억 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보통 학원에 가면은 1억 원 연한데 3천만 원 물어줬다. 얼마 다시 넣어줘야 됩니까? 3천만 원 넣어줘야 된다 이러는데 1,000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자가 발생하니까 꼭 3천만 원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내용이 좀 길죠, 그죠? 내용이 길더라도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이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요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